그날 이후 저는 그 충격으로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가족들에게도 불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성격이 점점 포악하게 변해갔는데, 가령동에 살 때 그처럼 인자했던 그 모습이 없어졌고, 점점 술만 취하면 쌍욕을 하며 집안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서는 아버지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손찌검마저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광경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누나 역시 원래는 명랑한 성격인데 이곳 시흥동으로 이사 온 후에는 무척 신경이 예민했고 저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꾼 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입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꿈만 연속해서 꾸었고, 가끔 문을 열면 여자가 그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자신은 무섭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집 개 철수도 이상해져 갔습니다. 녀석은 원래 장난도 치고 성격이 온순했는데 점점 싸나워지면서 가족들조차 옆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누나 친구를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병원에 실려갔고,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친구 부모에게 가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틱 장애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틱 장애에 대한 약조차 없었고 의사는 그저 수면제 성분으로 가득한 약물 치료를 권했는데 그것만 복용하면 그야말로 몸이 축 처지고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특단의 방법을 생각했고 당시 시흥동에서 유명하다던 무당을 찾아갔죠. 그때 어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 집 덫 때문이라고. 무당이 말하기를 원래 그 집이 들어서기 전에 그곳은 공동묘지였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군가 결국 거기다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곳에 살았던 전 주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다들 이사를 갔고 그 후 우리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달라진 모습, 아버지의 폭력, 누나의 악몽, 틱 장애가 더욱 심화된 것, 싸나워진 개의 사건, 걔도 무엇인가 홀린 듯 누나 친구를 문 것, 이게 다 그 악령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무당은 당장 구슬하지 않으면 집안에 누가 죽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고 결국 거금을 들여 무당 구슬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굿이 시작되었고
무당이 신들린 채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광경은 저에게도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괭가리, 장구 소리, 그리고 그 토속적인 분위기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인 가운데 다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굿은 몇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 다가와 작대 같은 것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 아이 몸속에서 당장 나가! 귀신아 물러거라! 하며 연신 악을 썼고 그 옆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 자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제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당 뒤쪽 돼지머리를 올린 상 앞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웬 여자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가 가장 눈에 들어왔지만 그 여자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데 순간 심장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당을 도와주는 보조자라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돼지 고기를 뜯어서 입속으로 마구 집어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행동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놀란 것은 그녀가 집어먹는 돼지고기가 분명 살짝 느꼈는데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그때 무당이 저에게 와서 다시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못 먹고 죽을 원혼이 달라붙어 나가지를 않는데. 그 말을 듣고는 더 소름이 끼쳐 눈을 더 꼭 감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가 흘렀고 저는 거의 지치다 못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무당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니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대에 올라타 마구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까 보았던 그 연두색 저고리의 여자가 무당 뒤에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는 자신을 쫓으려면 쫓아라 하고 무당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 모습에 저는 극도의 공포감에 그만 실신을 하고 말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당굿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